이번 책은 조지 오웰의 파리와 런던 거리의 성자들입니다. 조지 오웰은 정치적 글쓰기의 면모를 보여준 작가인데요. 이번 책은 그의 첫 소설, 자전적 소설이고요.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쓴 소설입니다. 자기 자신이 5년 동안 직접 파리와 런던에서의 밑바닥 생활을 경험해보고 나서 쓴 것입니다. 그 5년 동안에 파리와 런던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기 전에 5년 동안 경찰직으로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 경찰직이었죠. 근데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미얀마에서 경찰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파리로 와서 파리에서 영어 개인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학생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리고 그 파리에서의 그 여관에서 사는 동안 밤에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도둑당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무일푼의 상태가 돼서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파리의 콕토르가에서 거의 1년 반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앞부분 절반은 파리에서의 밑바닥 생활이고 뒷부분 절반은 런던에서의 불황자 생활입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세시에서 나온 건데 어떤 출판사에서 보면 여기는 파리와 런던 거리의 성자들인데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로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의 자맹이 실험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런던에서는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그 불황자 시설을 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쪽 절반의 파리에서의 그 밑바닥 생활은 좀 약간의 자유가 있다고 할까요? 런던과 파리의 그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리는 그 기존 질서가 무너져 뒤집혔던 사회잖아요. 시민혁명을 한번 겪어서.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역동성이 있어요. 자유도 있고요. 그렇지만 런던은 기존 질서가 유지되었던 사회라서 그런지 규율과 규칙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이 런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파리에서의 그 밑바닥 생활을 끝내고 런던으로 갔을 때 자기 자신도 갑갑할 정도로 그 규율을 몸소 느껴요. 그러면서 이 5년의 세월을 견딘 게 그게 자신의 자존심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사람이 재화가 제공된 상태에서 그 다음은 바로 자존심이 아닐까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현재 자기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자존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파리에서 호텔에서 접시 닦기로 취직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거기에 접시 닦기로 취직하게 되냐면은 자기가 공용병원에서 알게 되었던 보리스라는 러시아인 친구의 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러시아인 친구가 자신을 소개시켜줘서 들어가는데 사실 그 러시아인 친구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무일푼으로 거의 조지 오웰보다 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지 오웰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가지고 그 친구와 빵과 감자를 사다가
그 감자는 알코올 램프에 간신히 익혀서 껍질도 벗기지 않는 채 둘이 허겁지겁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리스가 취직했을 때는 먼저 취직했으니까 호텔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음식 먹을 거를 주머니 속에 조금씩 훔쳐 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쉬는 시간에 가지고 나와서 공원에서 이제 조지 오웰을 거의, 그러니까 한동안 먹여 살린 거죠. 그렇게 동지애를 나누면서 둘이서 그 밑바닥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가 아주 작은 비교를 하게 돼요. 그 접시 닦기는 그 위에 웨이터는 또 그 위에 요리사, 또 수많은 직종들이 호텔에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 그 현실에 있어서 아주 작은 비교를 해요.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자존심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남고요. 그랬을 때 그런 걸 볼 때마다 약간의 재화가 충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을 챙기는 거죠. 처음에 조지 오웰도 거의 무일푼이 됐을 때 제일 처음에는 뭐가 찾아오냐면은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식사 때가 되면은 식사를 하러 나가는 척 해요. 근데 그때 식사를 하러 나가는 척 하는데 그거는 체면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실상은 사 먹을 게 없으니까 1,000원으로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공원에 앉아서 멀뚱멀뚱 비둘기만 쳐다보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을 빵 같은 거를 주머니에 넣어서 아주 살짝 들어오죠. 이렇게 처음에는 체면 유지를 하다가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찾아온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가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권태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되니까 거의 그 빵으로만 연명을 하면서 다 어떤 희망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가난 속에서 위안이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그 위안이 찾아왔는데 그 속담에 돈이 적을수록 걱정도 적어진다 이렇게 했듯이 그 믿기 힘들겠지만 그 궁핍한 생활이 주는 위안도 있었다고 해요.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 빠져본 사람은 알고 있을 거라면서 막상 이 극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 오히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져 버렸대요. 자, 이 상태에서 인간은 뭘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재화가 약간 충족이 됐잖아요. 재화가 충족이 됐으니까 약간의 재화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자존심을 찾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서로 비교를 하고 자 이러면서 그 웨이터 생활을 이제 보리스는 웨이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조지 오웰은 접시 닦기를 해요. 이 접시 닦기가 얼마나 힘들냐면 이때가 1928년부터 32년까지 그 5년 동안의 세월이거든요. 그때는 그 연성 비누 같은 걸로 하루에 13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대타로 일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파리에서는 약간의 자유가 느껴지는 게 그 호텔에서는 그래도 포도주가 많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그 담배도 쉬는 시간에 나가서 피우고 올 수도 있고 요령껏 다들 음식도 조금씩 좀 훔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다 자기가 조금씩 다 넣어요. 그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거리를 뭐 얻어간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다 하면서 자유를 느껴요.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 함께 모여 있고. 이게 파리의 생활인데 런던은 그렇지는 않아요. 런던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천장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파리에서는 정말 없을 때는 공원에서 하룻밤을 지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런던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구걸을 한다든지 그렇게 잠을 자면은 경찰한테 잡혀가게 되고 일주일 구류를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파리에서의 이 생활이 어떤 시계로 또 전개되냐면은 그 극명한 대조. 지금 호텔 안에서는 지금 이 주방에서는 너무나 지저분해요. 주방이 얼만큼 지저분하냐면은 거의 10년 된 뭐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리고 또 거의 10년 된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바퀴벌레들 득시글거리고, 그리고 누구 하나 청소를 하려고 안 해요. 그렇지만 문 하나 사이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호텔의 화려함, 그리고 그 평화로움, 거기 있는 투숙객들의 만족스러운 그러한 태도, 그리고 자기네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이 문 하나 사이로 아주 극명하게 표현이 돼요. 심지어 웨이터들도 자신이 그 더러운 구역질 나는 주방에 있다가 문 하나를 딱 열고, 그리고 그 복도를 나갈 때는 왕자답게, 거의 품위 있는 왕자 같은 엄숙한 태도로 카펫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서 그 투숙객들이 어떤 자기네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문 하나만 열고 들어가면은 온갖 지저분함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내장 속에도 그런 게 흐르고 있죠. 거의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그 웨이터들이나 그 다음에 그 주방장 요리사들도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그러한 것만 따져요. 내가 그 손님이 주문한 토스트가 시간 안에만 만들어지면 돼요. 3분 안에만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게 톱밥 위에 떨어지건, 거기에 땀방울이 떨어지건, 가다가 떨어지건, 한번 그냥 털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네가 만든 그 스테이크가 맛이 어떤지 몇 번씩 손으로 뒤집으면서 꾹꾹 눌러서 그렇게 번쩍이는 그릇 위에다가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경험하고서 나중에 조지 오웰은 자기는 절대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이게 거의 한 90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게 되면 그나마 더 작은 호텔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보리스가 알고 있는 그 러시아 사람이 다른 레스토랑을 하나 차리거든요. 그 식당은 이 호텔에 비하면 지저분하기가 몇 배는 더 돼요. 그리고 재료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거, 일반 가정주부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그러한 재료를 써요. 그런데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은 그 파리 사람들도 쳐주지 않아요. 특히 미국인이 많은 식당은 약간 깔본다고 할까?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파리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주방 안은 난리가 나요. 주방 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웨이터와 그 요리사들은 신경이 곤두서요. 과연 그 프랑스인의 입맛에 맞출 것인가? 최고의 서비스를 해서 나가서 만약에 그 프랑스인이 다시 나중에 그 프랑스인 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 합격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외국인이 득식을 거리는 것보다 그렇게 파리인이 찾아주면 그건 합격점을 받은 레스토랑으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그 생활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냐면은, 런던에 있는 친구가 개인 교습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약간의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전당포에 가서 양복을 찾아 입고, 그리고 그 배표를 사서 런던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전당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전당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얼만큼 혹독하게 하냐면요. 좀 약간 그 순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오면은 거의 물건을 뺐다시피 하고 심지어 자기가 잘 팔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을 손에 쥐어주고 내쫓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물건까지 다 전당포에 잡히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밑바닥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고 이제 영국으로 어찌거나 런던으로 왔는데 런던에 도착하자 다시 일이 터져요. 그 자기가 가르치기로 한 학생이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행을 떠나서 다시 몇 달 만에 오겠다고 하니까 다시 불황자 생활을 하는데 왜 불황자 생활을 하게 되냐면 그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데 이 런던의 시설은 어떠냐면은 한 군데에서 잠을 자면 그 다음 시설로 가야 돼요. 한 군데에서 이틀 잠을 재워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어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도 사귀는데 거기에서 패티라는 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그 패디는 항상 쭝얼쭝얼해요. 불평이 많죠. 근데 그 사람한테서 보이는 어떤 연민이 어떤 거였었냐면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거. 특히 교육열이 낮을수록 그러한 일을 벗어났을 때 사람이 안절부절 못해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지 오웰은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정말로 방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가령 채소밭이나 이런 거를 그 불황자 시설 옆에다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불황자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말도 하냐면은 이 불황자들은 자기들이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짜 홍차나 공짜 빵을 주는 시설에서 그냥 주지 않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걸 주고 나서 교회 같은 데서 설교를 드려야 한다든지 그런 게 이어져요. 그럴 때 이 구겨진 자존심이 어떻게 되냐면은 증오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황자들도 몇 명이 모이면 그 증오심을 표출을 해요. 몇 명 안 될 때는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걸 드려야 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증오를 표출하고요. 떠들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든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쳐서 나가버리게. 그리고 정말 고마움을 표시할 때는 언제이냐면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로 고마움을 표시해요. 그리고 이 불황자를 보는 자기의 시선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불황자가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가 갈수록 그 불황인을 더 약간 연민으로 대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도 그걸 만약에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걸 택한 거다. 지금은 모두가 돈으로 설명을 하고 모두가 기준이 돈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운 나쁘게도 정말 돈이 안 되는 일을 택했을 뿐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고 뭔가 판단을 할 거는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신적 그 자유라는 거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길거리 화가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그 길거리 화가는 길바닥에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국어를 하면 안 되니까 영국에서는 길바닥에 그림을 그리면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거니까 길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거기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면 그걸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는 정신적으로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과연 정말 무일푼은 일이지만 정신적 자유는 누릴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조지 오웰은 그 불황화 시설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5년 동안의 그 생활을 견디는 건 그의 자존심의 승리가 아닐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BBC에도 취직을 하고 그래서 BBC 라디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2차 세계대전에도 그 프랑스의 전쟁 특파원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의 최대 걸작인 동물농장 1984가 완성이 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걸 견뎌낸 것은 그의 자존심의 승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앞으로 결코 불황인들이 모두 술주정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거린에게 돈을 주며 고마워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실직을 당한 사람이 무기력하게 있어도 섣불리 간섭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구세군에게 헌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옷을 전당포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광고 전단지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 글을 끝맺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그 정신적 자유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를 얼만큼 가져야 내 자존심이, 그리고 내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